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의 성폭력과 아울러 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공동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나마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상 갈수록 늘어가는 장애인의 여러 인권 문제가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2012년 소외계층 취재비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본복지방송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처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순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수장님이신 김철호 수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들이 흔히 장애인 또는 장애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우선 호칭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순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부터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보통 흔히들 우리들이 장애우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노인을 우리가 격상해서 부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틀린 표현이고요. 그리고 보통 지칭대명사인 경우에 본인 자신을 지칭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를 보더라도 장애우 누구누구입니다, 김철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손 윗사람, 그리고 가령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일 경우에 장애우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바로 장애인입니다. 혹은 장애인에 반대되는 용어는 비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또 우리가 주변에서 쓰는 용어들 중에 정상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장애인에 대한 반대 용어는 비장애인인데 흔히들 정상인으로 표현하는데요. 정상인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반대로 역설적으로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그동안 김철호 소장님은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장애인의 인권 문제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인권을 테마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였는데요. 인권 관련 세미나, 강좌, 영화제, 그리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길거리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는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일단은 자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 감수성을 키워나가야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애인들이 어떤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당하여도 본인이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를 못하는데요.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그거에 대한 법률적 보장으로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가족 내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별로는 직접 차별로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강고에 의한 차별,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영화 도가니에서 보다시피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떼어놓고 바라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시설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인권 침해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주체되어져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시설 속에서 정해놓은 규율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삶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권력관계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항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기가 쉽습니다.
일례로 동아리 속에 우리 교장 선생님과 장애 아동에 대한 사례만 보더라도 그러한 것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왜냐? 청각장애인들은 영화를 볼 때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자막이 나온 극장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라남도 장애정책 협상을 할 때 문해체육기금 10%를 장애인에게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10% 중에 그 극장, 영화관에 자막이라든지 또 시각장애를 위해서 해설 방송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순천시의 장애인 인권 문제와 이동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전라남도가 다 그러할 텐데요. 전국 평균보다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예산 비율 대비도 그러할 거고요. 전라남도 변을 들어보면 전라남도에 시설이 적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탈시설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게 고무적일 수도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직접 공급자로 돌아가는 중간 전달책으로 돌아가는 비용보다 직접 돌아가는 비용이 많아져야지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돌아가는 비용이 많아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1인당 복지 지출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 또한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권 또한 법적으로 콜택시라든지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수가 전체 버스의 30% 이상인데 우리 순천시에는 지금 저상버스가 5대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구 1, 2급 장애인구 200명당 한 대꼴인데요. 그렇다 보면 16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순천시에는 2대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기본 권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저는 이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곳 자립센터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장애인 복지 기본 이념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데요. 그 부분 앞에 우리가 자립생활을 집어넣습니다.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그리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이룩하자는 우리가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장애인 복지가 경증 위주, 재활 위주, 치료 위주에서 이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그 선택권과 결정권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더욱더 자립생활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먼저 장애인이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재구축하여 우리가 우리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사회 변혁을 하는 그러한 동료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이 케어를 해서 사회 참여와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체험홈을 하고 있는데요. 체험홈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설이나 가족 내에 우리가 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혼자 독립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중증장애인이라도 체험홈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자립생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장 보기, 또 요리하기, 금전관리,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등등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기술들이 향상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오다 보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식당만 가더라도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식당, 먹고 싶은 식당을 가는 게 아니고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류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그런 식당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책으로 만드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 인권 영화제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된 정보들을 총만난 세미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인권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중증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중증장애인들은 골방에 처박혀서 가족 내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이 없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립생활 센터의 그런 그 자립생활 이념이 바탕이 되어진 자립생활 운동을 통해서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히 인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죠.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는 것,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고 싶은 것. 우리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요구해서 이제는 2007년부터 우리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증장애인에게는 한 달 720시간,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보장되어져야 진정한 자립생활이 가능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첫 발을 내디딘 지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기 생활 전반에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동반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자립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험할 권리가 있겠는데요. 보통 장애인들이라고 하면은 너가 이렇게 몸도 불편한데 어딜 나가려고 하니, 너가 무슨 결혼을 할 수 있겠니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실패하더라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할 몫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특히 중증의 장애인이 나가지 않은 것은 사회가 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하기 어려워서일 것입니다. 역으로 사회는 왜 그렇게 정비되어지지 않았나? 그것은 장애인이 요구하지 않아서,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아서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복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들은 우리만의 달콤한 열매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복지가 될 것이고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동권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주장하고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법정 기준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보통 장애인 저상버스 하면 장애인이 타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상버스에 그 계단으로 되어 있던 게 우리가 그 논스텝으로 이렇게 리프트랑 이렇게 경사로가 설치되면 많은 시간들이 오히려 단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포함한 보호자들이 훨씬 더 다니기가 편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순천에 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가 더 따뜻한 마음, 더불어 함께하려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 연대의식, 함께하려는 그런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서 복지 선진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천시가 그 어떠한 경쟁보다도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초로 순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원활한 소통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들의 인권 존중을 받아들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2012년 소외계층 취재비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본복지방송에서 기획 취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회복지사 김윤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